이상남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1장 과학으로 읽는 뉴스 7.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천체 블랙홀 2019년 4월 10일 천문학계와 물리학계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랙홀 사진이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뉴스였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생김새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름도 블랙홀, 즉 검은 구멍이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요? 블랙홀은 물리학계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많은 물리학자들이 노력해왔습니다. 관측된 블랙홀의 모습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블랙홀의 모습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영화 속의 블랙홀이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상상도였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이 매우 작은 부피 속에 집약되어 있어서 빛까지 끌어당겨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은 뉴턴이 이미 밝힌 대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뉴턴은 이 법칙을 이용해 중력을 완벽히 설명하고 수학적으로도 탄탄한 기초를 선물했습니다. 예컨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것은 두 천체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크면 빛까지 끌어당긴다는 것은 빛이 질량을 가져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고 빛을 전달하는 입자인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검은색인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뉴턴도 만유인력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면서 빛이 질량이 없음에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따르면 중력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힘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의 왜곡이 가져온 일종의 착시 혹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물질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는 모든 위치에서 공간과 시간이 균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량이 큰 물체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집니다. 물체가 여러 개 있으면 일그러진 공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구나 태양처럼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크게 일그러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큰 질량의 주변을 지나는 빛은 일그러진 시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휘어지는 것입니다. 질량이 너무 커서 시공간의 모양이 무한대 가깝게 일그러져 있다면 빛도 빠져나올 수 없죠. 이러한 이유로 블랙홀은 외부에서 보면 그냥 까만 공으로 보일 것입니다. 블랙홀에 집중된 질량이 빛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 지점이 있는데 질량을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가 이 한계 지점을 경계로 안쪽에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지평선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블랙홀의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관측으로 블랙홀을 형상화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의 빛과 전자기파 때문입니다. 마치 물체 자체를 보지 않아도 그림자를 보고 물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블랙홀은 커다란 중력으로 우주에 떠다니는 물질들을 끌어당깁니다. 블랙홀 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자전의 효과로 다양한 물질이 블랙홀 주변을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는 물질들이 고리를 만드는데 이를 강착원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착원반 속의 물질들은 빛과 비슷한 속도로 회전하며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사방으로 뿌립니다. 이를 전파 망원경으로 측정해 형상화하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강착 원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성고리와 블랙홀의 강착 원반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강착 원반은 마치 토성 주변의 고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림 1-9처럼 토성과 토성 고리를 옆에서 보면 토성 뒷면의 토성 고리는 토성에 가려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블랙홀 뒷면의 강착 원반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광선과 전자기파들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 때문에 직진하지 못하고 휘어집니다. 그림 1-9처럼 휘어진 빛이나 전자기파가 우리에게 도달하여 마치 신기루처럼 블랙홀 뒤에 있는 강착 원반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블랙홀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수평으로 누워있는 고리가 실제 강착 원반이고 아래 위로 동그란 원형 고리는 사실 블랙홀 뒷면에 있는 강착 원반의 신기루입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해보면 블랙홀의 어느 방향에서 보든 이 신기루 현상 때문에 블랙홀을 동그랗게 감싸는 빛의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블랙홀 영상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해상도가 낮아서 두 개의 강착 원반 모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블랙홀 관측 장비. 블랙홀 관측에 사용된 장비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해당 블랙홀이 무려 5,500만 광년 떨어진 천체이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측정해 영상화합니다. 전파도 빛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신기루 현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워낙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의 분해능이 문제가 됩니다. 분해능이란 측정한 영상이나 전파 등이 가질 수 있는 세밀함의 한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점을 측정했을 때 두 점을 깔끔하게 분리하여 나타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성능이 매우 좋아졌지만 렌즈가 큰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뭔가 더 세밀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렌즈의 지름이 커서 분해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파 망원경도 크기를 키우면 분해능이 향상되지만 수십 미터 크기의 전파 망원경도 5,5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관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파 망원경의 분해능 향상을 위해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공간적으로 멀리 위치시키고 동시에 전파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측정된 여러 데이터를 합성하면 마치 전파 망원경 사이의 거리만큼 큰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 관측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 수십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마치 지구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려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전파를 측정해야 하는데 모든 위치에서 날씨가 좋은 날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각 전파 망원경이 스케줄에 따라 관측 데이터를 모으고 그 후에 데이터를 동기화했는데 동기화를 위해 매우 정확한 측정 시간 데이터도 함께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만 년에 1초 정도 오차가 생기는 원자 시계가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에서 얻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측정된 데이터의 양은 5페타바이트였는데 mp3 음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생시간이 8,000년 정도 됩니다. 양이 엄청나 통신으로 전송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정도여서 하드디스크를 비행기로 직접 실어 날랐습니다. 남극에 있는 전파 망원경 데이터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계절까지 수개월을 기다려 운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얻은 전파 측정 데이터를 모아 블랙홀 영상을 얻었습니다. 블랙홀 사진 색깔의 의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발표된 블랙홀 모습의 색깔은 무슨 의미일까요? 밝게 빛나는 노란색과 주위의 주황색은 과연 블랙홀의 실제 색깔일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전파 망원경이 측정한 것은 파장 1.3mm의 전파였습니다. 통신용 전파 주파수와 가시광선 주파수 사이의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측정한 뒤 강한 전파가 측정된 곳에는 밝은 노란색을, 중간 크기의 전파가 있는 곳에는 붉은색을, 그 외에는 검은색을 입힌 것입니다. 비록 인공적으로 채색한 것이긴 하지만 강착 원반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와 그로 인한 가시광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면 꽤 그럴듯한 색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블랙홀 사진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